그러면 한번 미리 보면 좋은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에어비앤비라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네, 에어비앤비라고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에어비앤비가 뭔지 한번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네. 자, 저는 이제 뭐 외국 여행을 하면 예전에는 호텔에서 잠을 잤는데 요즘에는 거의 호텔 안 갑니다. 왜냐면 뭐 샌디에고나 이런 데 가면 호텔비가 거의 1박에 한 3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가면은요, 실제로 미국 사람들이 사는 집에 방 하나를 저한테 빌려주는 거예요. 부엌도 같이 쓰고, 그리고 한 5만 원 정도면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외국 사람과 같이 대화도 나누고, 외국 사람이 시간 남으면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지난번에 한번 갔을 때는요, 이제 인도 계열의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제가 그 여행 중인 그때 인도 무슨 축제가 있었나 봐요. 축제 때 저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많은 인도 사람들이 와서 저랑 같이 이제 게스트인 저도 초대해서 거기 있는 아이들과 또 거기 있는 인도 사람들과 그 인도식 축제를 한번 같이 즐겨본 적이 있습니다. 인도 음식도 없고요. 이게 바로 이제 진정한 이제 그 에어비앤비의 모델인데요. 이게 뭐냐면 오늘 말씀드릴 공유경제, 공유경제. 집에 있으면 집에 있는 방 하나를 방에 하나를 두 개든 이제 그거를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한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은 관광객은 아주 저렴하게 숙박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있는 분들은 방 하나를 또 빌려줘가지고 수익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에어비앤비입니다. 그럼 이런 에어비앤비를 비롯해서 다양한 공유경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차도 나눠 쓰고 그 다음에 집도 나눠 쓰고 주방도 나눠 쓰고 정말 다양한 것들 나눠 쓰는 이 공유경제가 뭔지 차근차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유경제의 개념, 또 이제 역사, 또 미래 사회는 어떻게 공유경제와 같이 연합이 될 것인가, 또 현재 공유경제가 확산되는 이유, 또 마지막으로 공유경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공유경제가 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공유경제를 영어로 말씀드리면 쉐어링 이코노미라고 그래요. 쉐어링, 나누다, 경제, 이코노미. 네. 2008년도에 미국의 하버드대의 법대에 근무하시는 로런스 쇠식이라는 교수님이 처음 이제 공유경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서 쓰는 협력 소비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 방식이다. 네. 그래서 그거로 나타나는 것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버,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우버, 뭐 그다음에 저 동남아에 가면 그랩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말씀드릴 이제 에어비앤비는 집을 나눠 쓰는 거고, 두 번째 말씀드린 우버는 차를 나눠 씁니다. 차를. 네. 조금 전에 제가 여기 올 때도 이제 서울시 인제가버리는 강의 끝나고 택시 타고 왔어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거의 택시를 안 탑니다. 네,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 딱 열어가지고 우버 앱을 열어서 목적지를 딱 되면요, 그 근처에서 우버 드라이버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딱 차가 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갔을 때 벤츠가 온 거예요. 벤츠 굉장히 고급 벤츠를 어떤 할아버지가 딱 몰고 옵니다. 와가지고 문 탁 열어주고 트렁크 열어주고 짐 실어주고 어디 가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영어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 연세도 많으시는데 이 좋은 차 가지고 이거 왜 하시냐고 그랬더니 재밌어서 한대. 재밌어서. 은퇴하고 나서 이제 집에서 그냥 쉬기 뭐하니까 우버 드라이버로 등록을 한 거예요. 등록을 하고 자기가 시간 날 때마다 가서 이제 뭐 외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들 태워가지고 대화도 나누고 데려다주고 그러면 돈도 생기고 너무 재밌다 이거예요. 왜냐면 이제 연세가 들고 이러면은 주위에 얘기할 상대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나라에도 막 여러 가지 뭐 노인 대학이나 아니면 뭐 여러 군데 가면 어르신들이 그런 데 가서 많은 문화생활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데 가서 이제 노는 것도 좋지만 나는 돈을 벌어서 손주들한테 선물도 해주고 싶고 또 돈을 모아서 여행도 하고 싶다. 그래서 집에 있는 벤츠를 그냥 주차만 해놓는 게 아니라 그 벤츠를 가지고 우버 드라이브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밝고 친절한 거예요. 옆에 이제 물도 한 병 준비되어 있고 껌도 준비되어 있고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미국이나 뭐 우버를 허용한 나라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좋은 점이 뭐냐면 일단은 이제 환경이 보호가 되겠죠. 집집마다 차를 전부 끌고 다니면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 가지 에어 그 공기 에어 폴루션 그러니까 그 공기가 오염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샌디에고나 미국의 많은 도시는요 굉장히 공기가 쾌적합니다. 샌디에고 밑에 가면은 거기 리우하나라고 거기에 붙어 있는 멕시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도시라는 데를 한번 제가 국경을 넘어가서 한번 관광하러 갔었어요. 갔는데 공기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거의. 사람들이 특히 거기는 이 가솔린 엔진뿐만 아니라 또 경유차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뿜어내는 여러 가지 막 그런 그 배기 오염 때문에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2시간 만에 다시 또 샌디에고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그 느낀 게 뭐냐면 선진국에는 예를 들어 그런 공유경제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차를 많이 안 사용하는 거라. 그리고 또 뭐 예를 들어 뭐 하이브리드 카를 쓴다든지 전기차를 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교통 질서도 막 엉망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공회전도 많이 하고 또 경유차를 많이 다니고 그래서 벌써 같은 이 택시 타고 한 2시간 분이 안 걸리는 거리인데도 큰 차이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공유경제를 허용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특징인 20세기 자본 경제 시대에 자본주의 경제 시대에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뭐 차가 있다, 뭐 집집마다 차 있으면 차 끌고 다니잖아요. 네, 다니고 또 집이 있는데 그 집에 혼자 살아요. 방은 3개인데 또 얼마나 그게 예를 들어 뭐 여름에 에어컨을 킨다든지 겨울에 보일러를 켜도 엄청나게 낭비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서 또 집 짓는데 엄청난 비용이 소비가 되고 엄청난 나무와 자재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이게 낭비가 되니까 그거를 낭비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말씀드린 공유경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기계 같은 거 있잖아요. 기계나 공구도 나눴습니다. 네. 예전에는 집에 드릴 하나씩 다 있었어요. 드릴도 있고 뭐 공구 뭐 다 있었어요. 요즘에는 그걸 안 사고요. 빌려 쓰면 됩니다. 하다못해 그 여러분 사시는 집 주변에 주민센터에 가면요. 빌릴 수 있어요. 가서 한 2, 3천만 원, 2, 3천 원만 주면 거기서 빌려서 줍니다. 드릴부터 없는 게 없어요. 네. 이게 바로 공유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장 설비도요. 요즘에 예전에는 어떤 공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다 일일이 공장 다 있었어요. 그럴 필요 없이 하나의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나눠 쓰는 거예요. 오전 시간에는 A 사장이 쓰고 뭐 오후 시간에는 B 사장이 쓰고 네. 이런 것들을 지방에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예를 들어 저 전라북도 장수에 가면 사과 농사를 많이 져요. 네. 근데 이 사과를 다 팔고 남으면 남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사과 주스를 만들어서 유통하면 1년 내에 팔 수가 있는데 그거를 거기에 있는 농업인들이 일일이 공장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장을 만들었어요. 가공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 있는 농업인들은 신청만 하면 그 공장에 가서 사과를 가져가서 사과 주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 붙여서 자기가 팔면 되죠. 이게 바로 공유경제, 공유 팩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개인이 만들어서 이렇게 빌려주는 거는 아직은 우리는 활성화된 것 같지 않고요.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 그런 농업기술센터나 아니면 뭐 주민센터에서 자기가 사서 뭐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빌려주는 서비스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뭐 경기도 안에 침체되고 환경오염, 뭐 미세먼지도 많고 정말 이럴 때 그런 대안을 찾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차를 줄이는 것뿐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경제가 활성화된 미국 같은 데서는 차를 별로 안 삽니다. 안 사고 또 요즘에 1인 모빌리티 잠시 후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1인 모빌리티라고 많이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 공유경제 활성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연구하는 이 사단법인의 연구원장으로서 봤을 때 한 2025년이면 우리나라도 공유경제가 일반화될 것이다. 공유경제는 4차 혁명 시대의 핵심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025년에 보면은 활성화돼서 지금 이제 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조금 참으세요. 네, 참으셔서 한 2025년까지 버티시다가 그때쯤에 사면요 차값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 위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국산차를 안 사고 외제차를 사요. 네, 그리고 좀 있으면 전기차가 나와요. 전기차. 지금도 나오지만 전기차가 더 일반화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전기차를 사면 또 나라에서 보조를 해줘요. 뭐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보조해 줍니다. 그거로 하면은 전기차를 사가지고 전기 집에 있는 전기에다 꽂아서 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지금은 배터리가 좀 약해가지고 한번 그 충전하면 얼마 못 가지만 점점 기술이 발달돼서 좀 지나면 이제 한번 충전하면 서울, 부산을 왕복할 수 있는 그런 충전지가 개발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에 집들도 굳이 넓은 집 사가지고 청소하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네. 예를 들어 두 식구 사는데 방이 세 개야. 그러면 그 청소하랴, 그죠? 거기에 보일러 대랴 엄청난 비용이 든다는 얘기죠. 그러지 마시고 그런 집들을 이제 자기는 방 하나 쓰고 방 두 개는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줘서 그 나오는 수익 가지고 부부가 같이 놀러 다니면 되죠. 실제로 제 강의를 들은 대구에 어떤 주부님이 계세요. 네. 작년에 제가 이 공유경제 강의를 대구에서 했어요. 근데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분이 에어비앤비를 하신 거예요. 네. 아파트 방이 세 개인데 다 이제 출가 다 보내고 두 분 사신대. 방 두 개가 남아있대. 그냥 창고로 쓰던 거를 잘 이제 침대 넣고 좀 잘 가꾼 거죠. 가꾼 다음에 얼마나 편하냐면 우버에 회원 가입하시고요. 사진 찍어서 올린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거기다 올린 거죠.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올린 거죠. 저희는 부부가 둘이 살고 위치는 어디 있다. 주변 근처에는 식당도 많고 볼 것도 많다.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정말 가족처럼 대접을 하겠다. 올려놨어요. 지금 대박이 나요. 대박. 거의 한 달이면 비는 날이 없대요. 매일매일 꽉꽉 찬다고 합니다. 거기서 나온 수익 가지고 부부가 둘이서 여행 다닌다고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도 있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니콘에서 엄청난 글로벌 유니콘, 예를 들어 하루에 매출액이 엄청난 그런 회사들을 유니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유니콘 중에 여기 있는 대로 우버,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아시는 샤오미, 그 다음에 위웍이라고요. 사무실도 빌려 쓰는 그런 시대입니다. 사무실. 여러분들 왜 종로나 강남이나 가면 위웍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빌딩 전체를 빌리거나 빌딩을 빌려가지고 사무실을 빌려주는 거예요. 사무실을 빌려주는데 50만 원, 책상 하나 빌려주는데 30만 원, 큰 거는 그럽니다. 근데 이런 위웍에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를 가냐면 거기서 같이 사람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거래처를 가면은 사무실이 삥 둘러져 있고요. 가운데 공동의 공간이 있습니다. 가면은 커피도 무료로 주고 또 저녁 시간에는 맥주도 무료로 줍니다. 주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같이 거래가 되는 거죠. 거기서 앱도 만들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위역이라는 회사가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가지고요. 요즘 많은 기업들이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다 정리하고 위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직원들도 굉장히 좋아하죠. 안에 시원하고 따뜻하고 커피도 주고, 네? 인건비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죠. 청소하는 인력도 줄일 수가 있고, 네. 위웍 사무실을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그 옆에 가면 에어비앤비 보셨고요. 네, 등등등 이런 기업들이 지금 현재 공유경제 시대의 유니콘, 아주 그 매출이 많은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바로 이거예요. 이게 공유 전기 자전거인데요. 이게 저기 뒤에 있는 게 그 샌디에고의 해변입니다. 저 해변을 다닐 때 저 빌려서 탄 거예요. 빌려서 탑니다. 이쁘죠? 네. 저거를 굳이 차 끌고 다닐 필요 없이 만약 제주도라면 렌트카 타고 다니는 렌트카. 제주도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근데 제주도도 이제 바꿔야 돼요. 저는 전기 자전거를 많이 보고 그래서 전기 자전거 타고 막 돌아다닙니다. 지금 걸어 다니지만 다리 아프신 분들은 전기 자전거 타고 다니시면 좋겠죠. 근데 디자인이 이쁘죠. 전기 충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타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저렇게 QR코드가 있습니다. QR코드에다가 리프트라는 여러 가지 회사가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회사의 앱을 깝니다. 리프트 앱을 깔든 앱을 깔아요. 앱을 깐 다음에 거기서 내 카드 번호 집어넣고 등등등 한 다음에 QR코드를 딱 대면요. 저게 잠금 장치가 풀립니다. 풀리면 그 다음부터 타고 다니는 거예요. 타고 다니다가 굳이 내가 빌렸던데 안 갖다 놔줘요. 그냥 아무 데나 놓으면
밤이면은 다 또 실어가지고 또 갔다가 충전해가지고 또 갖다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여의도에서 자전거를 빌려서 한번 타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열심히 1시간 탄 다음에 다시 또 그 넓은 광장을 찾아서 내가 빌린 데를 갖다 줘야 돼요. 근데 이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고 내가 타고 싶은 데까지 타고 그냥 내려놓고 가면 돼요. 지금 저런 서비스가 강남에서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도 이제 가서 많지는 않은데 강남에서도 원하시는 분들은 1인 모빌리티를 한번 스마트폰 앱으로 빌려서 타고 다녀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다 쳐다봅니다. 네, 이게 이제 제가 잤던 숙소예요. 에어비앤비. 바닷가에 있는 멋진 숙소인데 저 넓은 집에 부부가 둘이 사는 거예요. 네, 다 이제 시장 가보내고 둘이 사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그죠? 외롭잖아요. 외로울 때 우리 같은 손님이 가는 거예요. 손님 가면 정말 그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멋진 식탁에서 내가 밥 해먹고 또 그분들하고 같이 또 뭐 시간 되면 뭐 맥주도 마시고 또 저녁 때 되면은 자기들이 야, 뭐 오늘 혼자 왔는데 그 밥 해먹기 싫으면 우리가 밥할 때 같이 먹을래? 숟가락 하나 더 올려놓고 같이 먹습니다. 엄청 친해지는 거죠. 제가 초대했어요. 한국에 한번 오시면 제가 한번 식사 한번 대접하겠다. 아니면 저희 집에 묵게 해달라고 묵으시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저렇게 멋진 집을 그냥 놀리는 게 아니라 이제 외국 사람들한테 국내 사람들한테 빌려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집 있는 분들 이제 에어비앤비 할 수 있도록 법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방이 남는 분들은 한번 에어비앤비 같은 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우버예요, 우버. 네, 저 우버 저 꼭대기에 이제 저런 있는 거는 저거는 자율주행차고요. 그냥 우버인데요. 네, 우버 앞으로 자율주행차가 돼가지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딱 어디 가고 싶다고 누르면 자율주행차가 딱 와가지고 운전자도 없이 탁 해가지고 다시 얘가